The first prize goes to Yubin Kim.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현란한 손놀림으로 플루트를 연주하는 이 사람. 강렬한 시작부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가느다란 선율까지 자유자재로 오가는데요. 그의 현란한 연주가 끝나자마자 터져나오는 박수까지 관중을 사로잡은 연주자는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각국의 인재가 한국인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세계 3대 음악대회 심사위원이자 전설로 불리는 음악감독이 한국인의 우승은 당연하다고 발언해 유럽 음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느슨했던 유럽에 긴장감을 준 한국의 위상,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still dreaming. I got the first prize at the most prestigious competition in the world. 플루트 신동, 병력 역주행. 이번 아에르대 콩쿠르에서 우승한 플루티스트 김유빈을 설명하는 수식어인데요. 김유빈은 고등학생 시절에 이미 스위스 제네바, 체코 프라하 콩쿠르에서 1위를 하며 유럽 정상급 대회를 점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김유빈은 독일 최고 명문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의 최연소 수석으로 들어갔는데요. 연주자의 꿈을 어린 나이에 모두 이루어낸 김유빈. 그런데 갑자기 7년차 프로 연주자인 김유빈이 계급장을 떼고 신인들과 동등한 위치로 돌아가서 경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말해 단원들 모두가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가 도전한 대회는 오케스트라 수석들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독일의 아에르대 콩쿠르였는데요. 김유빈은 이미 모든 연주자의 종착지인 오케스트라에 입단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구덩이에 빠지겠다고 하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김유빈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동료들은 그의 이례적인 행보를 응원했다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그는 도전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른 나이에 콩쿠르를 마치고 단원 생활을 하다 보니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대회 참가 자체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여름 휴가마저 반납하고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 스스로 길을 개척한 김유빈. 그리고 김유빈의 1위 수상은 한국 관악 부문에 크나큰 희망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분야에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유독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같은 관악 부문에서는 약세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루티스트 김유빈의 우승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악 부문 희망의 불씨가 된 김유빈의 수상 소식과 더불어 금년엔 한국인 연주자들의 국제대회 우승 소식이 줄을 이었는데요. 미국 최고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된 피아니스트 임윤찬. 쇼팽 콩쿠르, 차이코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대회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첼리스트 최하영 등 권위 높은 국제음악대회에서 1위를 휩쓸고 있는 한국인들. 그런데 여러분, 대체 언제부터 한국인이 이렇게 클래식 음악대회를 휩쓸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같은 곡을 치더라도 유럽인들이 한국인의 연주를 더 선호하는 걸까요? 가야금, 해금처럼 한국의 전통 악기도 아니고 K-팝처럼 한국식으로 재해석할 수도 없는 곡인데 말이죠. 이런 수수께끼 같은 한국인의 음악 비결을 밝히기 위해 한국만 10년 넘게 집중 탐구한 벨기에 최고 음악 감독이 있다는데요. 세계 3대 음악 대회인 퀸 엘리자베스 중계를 무려 25년이나 맡고 있고 벨기에 브뤼셀 왕립 음악원에서 최우수상을 3회나 수상한 벨기에 최고의 음악 감독. 그의 이름은 바로 티에리 롤로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예선에서 25-30%가 한국인이어서 놀라웠어요. 어느 음악 콩쿠르에서도 지금까지 한 나라가 거의 지배하다시피 성과를 낸 적이 없었고 한국인들은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는 한국인이 유럽 최고의 음악대회 우승을 쓸어 담는 걸 보고 한국과 음악 간의 연결성이 궁금해졌다는데요. 한국 음악가를 직접 만나서 비결을 밝히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무려 16번이나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음악 거장이 한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오가며 알아낸 한국인의 비결. 바로 한국의 발전적인 교육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불어난 소득을 교육에 투자해왔는데요. 그 덕분에 학생은 영재교육원, 학원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꾸준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기를 수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교육받은 탓에 연주자의 개성은 잃고 마는데요. 이 문제점을 파악한 한국 교수진은 과감하게 교육 방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학생의 몸과 정신을 들여다봐서 어떤 좋은 점들을, 어떤 감정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같은 연주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열정적인 연구 끝에 한국 교수진은 뛰어난 연주 실력과 폭발적인 감정을 합친 한국식 교육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최근 등장한 K-클래식 세대는 열정과 본능, 에너지와 표현력까지 갖추고 있다. 한국 음악가들이 유럽의 클래식 음악에 신선함을 주고 있다. 그리고 티에리 로로 감독은 한국 교육 방식이 바뀐 덕분에 한국인 연주자들이 국제대회를 넘어 수상까지 장악하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에너지가 넘치는 한국인 클래식 음악가를 보며 록스타 같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K-팝에 가려져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K-클래식의 위상.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 대륙에서 한국인 연주자의 위상이 이렇게나 높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전 세계에 휘몰아친 현대식 한류 열풍이 이젠 고전까지 점령한 상황을 보니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계속 재능 있는 한국인 연주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